풍경이 엄청 좋은데 1m, 1m짜리 창 하나만 볼록 해놓은 창들, 빌라 창들, 멍청이 창들이에요. 멍청이 창들. 창은 목적에 맞게끔 잘 써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창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창문이라고 해야 빌딩에 있는 창문, 아파트에 있는 창문, 상가에 있는 창문, 출입이 되는 창, 출입이 안 되는 창, 이런 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창문은 다양한 기능을 담습니다. 하나는 전망을 봐야 되는 거. 전망을 봐야 되는 거는 큰 창. 그 다음에 도둑이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작은 창. 그 다음에 길에 누가 잘 다니나 봐야 되는 건 이런 수평창. 환기가 되어지는 창, 방범이 필요한 창, 소방관이 진입을 해야 되는 소방진입창. 이렇게 창문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주변에 보는 건물들은 다 빌라창. 바닥에서 1.2m 올라가지고 거기에 창문 조그마한 창 하나 이렇게 있는 창.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 창. 그 말고는 창문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풍경을 봐야 된다면 무조건 창문이 커야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보세요. 창문. 거제기 때문에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의 산. 에클로그 잘 보세요. 1층의 수평창. 거의 270도에 가까운 수평창이 돌아갑니다. 파노라마 창.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사각창. 마을을 누워서 마을의 풍경을 전체가 하나의 화폭처럼 보여지는 창. 가운데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부 이렇게 돼 있는 이 원형으로 입체적으로 이 벽면과 하늘이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진 창. 그런 다양한 창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창을 말씀드리면 파노라마 창, 수직창, 수평창. 그 용도가 크기가 커지면 전경을 담고 크기가 작으면 방범용이 되어지고 환기용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나무가 있고 앞에 산이 보이고 옆에 차가 다녀요. 풍경들이 보여지는 거죠. 보면 향소뷰동.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네 가지가 다예요. 여기에 맞는 창이 뭘까요? 소음이 있으니까 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창을 내야 된다면 차는 수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있는 곳인데 환기가 필요하다면 창문은 이렇게 수직창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이라고 한다면 창문이 커야 하겠죠. 자, 입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안에 까만 게 창입니다. 여기도 까만 게 창입니다. 창.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선이 있으니 출입구가 되고 먼지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출입구가 놓으면 안 되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뷰가 산자락이 쫙 펼쳐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파노라마 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라든지 오픈이 충분히 가능한,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 있어서 여기가 전망이 탁 트여졌다면, 혹은 여기가 우리 앞마당이라고 한다면 창문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뷰가 나오지만 여기서 데크가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람도 있어야겠죠? 사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데크가 있으니까 앞에 일부는 잔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일부 풀들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멍멍이가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이런 공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게 이쪽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동선이 온다고 하고 자동차들이 이렇게 사람과 자동차 이쪽에 다니면 우리 여기가 공간이 막혀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심으냐면 입구 앞으로 해가지고 담이라든지 나무로 갖다가 딱 그물 가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왜 조경할 때 동선을 유도한다 했던 것처럼 나무가 동선을 유도하고, 자, 이런 곳에 우리가 괜찮은 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놔도 되고, 앞에 보이는 뷰 쪽에 나무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어지기는 거예요. 법적 조경은 다른 데서 해결하고 주요한 핵심 조경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서 향에 대한 게 정확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고, 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창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천창으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창이 천창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창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입체적인 창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높이 15cm, 기장 한 4m짜리 창. 바깥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누가 왔나 하면서 도로를 쫙 볼 수 있는 창. 근데 그 창은 평상시에는 방범용 창이에요. 왜? 15cm 정도면 사람 머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둑이 못 들어와요. 그 문을 열어놔도. 그게 수직창이었을 때, 수평창이었을 때 환기에 대한 것도 되고 방범에 대한 것도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건물이 2층이 되어진다 한다면, 2층에 있는 집이 불났다라고 한다면 2층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바닥에서 70cm 어느 정도 되어지는 창문이, 사이즈가 소방관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창문이 존재해야 소방관이 2층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여기 법적으로 이제 삼각형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반짝이 삼각형 표시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표시를 유리에다 붙여가지고 타격에 대한 걸 위치를 갖다 표시를 해주고 진입이 이쪽으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진입창을 했을 때 절대 여기에 가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범이 되는 창, 전망을 보는 창, 빛을 받는 창, 소음을 차단하지만 환기를 할 수 있는 창, 이런 다양한 창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위치에 따라서. 근데 빌라들 보세요. 주변에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창문 열고 한번 보세요. 다 이상한 창들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멍청이 창들, 용도에 맞지 않는 창들, 풍경이 엄청 좋은데 1m, 1m짜리 창 하나만 볼록 해놓은 창들, 빌라 창들, 멍청이 창들이에요. 멍청이 창들. 창은 목적에 맞게끔 잘 써야 됩니다. 그 창 디자인이 건물하고 같이 디자인이 잘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창문을 써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아무렇게나 쓰지 마십시오. 절대. 모르시면 뭐 라이트하우스도 다녀오시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도 보시면 창이 예사롭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느냐? 아니죠. 그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네. 창이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리고 건축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이상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